미세먼지 관련주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아까 급등을 했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후발주자들은 쉬었다가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제 나눠서 분산돼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지금 돈이 또 어디로 움직이냐면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다시 수소차 이런 쪽으로, 대선주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대량 거래가 많이 터져가지고 개인들의 또 저기도 뭐예요? 개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과열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에 뭐 수소차 개인들 엄청 힘들겠는데요. 뭐 누가 여기 글을 하나 써주셨는데 3월달에 수소차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때 3월달에 개인들이 수소차 때문에 힘들어했겠어요? 수소차, 저희 방에서는 수소차 얘기한 게 12월달이에요. 12월달에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저는 12월달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언제 관심을 가졌냐면 1월 말 그때쯤에서야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3월달쯤에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개별주건 대용주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진짜 좀 안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눌림목 좋아하시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자, 가끔씩 뭐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기법이 3개예요. 첫 번째, 가치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상따 아니면 눌림목 아니면 낙폭과대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매매 기법 3개 중에 하나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 하세요. 상따, 이거 추격 매수죠. 다른 말로. 요즘에 상한가가 30%라서 상따 잘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추격 매수 아니면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는 거 이제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 네, 그게 추격 매수예요. 두 번째 눌림목, 세 번째 낙폭과대인데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면 다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는 뭐 추격 매수 하시면서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낙폭과대 좋아하시면서 요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다 눌림목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상 그 본인들께서 보여 계신 종목이 눌림목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왜요? 누르니까요. 사람도 누가 와서 나를 누르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안 가고 눌러버리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눌림목은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막상 누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식하시면서 특히 개별주 하시면서 안 힘들으시려면 눌림목이 좀 끝나갈 때쯤에 사시면 돼요. 끝나갈 때.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눌림목 시작할 때 주식을 사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눌림목 끄트머리쯤에 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들었다 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끄트머리쯤에 사도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데 눌림목 시작할 때 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수소차 갖고서 왜 개인들이 엄청 힘들어 했느냐, 차트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은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간단해요. 그거 제가 3월달에 저녁방송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유시대님도 저녁방송 그전에 꾸준하게 들어오셨던 분이죠? 맞죠? 그죠? 네. 제가 3월달에 저녁방송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수소차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힘들 거다. 대표적인 게 유니크라 그랬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지. 근데 유니크드가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나중에 원래 이제 여기 기존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작년에 뭐 10월달에 폭락이 들어와도 우리 회원들이 잘 가지고 계셨어요. 기존 보유 종목이었어요. 뭐 급등할 때 쫓아 산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보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월달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이제 급등을 시작했는데 급등하기 전부터 이제 수소차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4차 산업 관련주 중에 관심 가져야 될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 우리 회원들 수소차 갖고 있었고 나중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후발주자는 사드렸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회원들이 갖고 계셔서 이제 수소차 유니크 같은 게 이런 자리에서 다 팔았어요. 네. 매도 사인 문자 낸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팔고 나서 이제 이건 다 빼버렸어요. 이제 리딩에서 이제 제외시켜버리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 그 자사주도 매도하고 막 그랬었죠, 기업에서. 네. 근데 이때 개인들이 주식을 어디서 사시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눌림목으로 보이니까요.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눌림목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주가가 그때 떨어지기 전일 테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눌림목으로 보이신다고 이게. 여기다가 이평선을 이제 껴서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많이 보는 게 21선하고 61선이죠. 네, 두 개. 21선 이렇게 밑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월 18일이에요. 수소차들이 고점을 찍은 게 1월 말이에요. 유니크가 이건 2등주였거든요. 1등주는 풍국주정이었고, 이때까지는 개인들이 수소차가 이만큼 올라와도 개인들이 주식을 수소차를 안 샀어요. 왜 안 샀게요? 작년에 하도 급락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니크가 상한가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개인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가졌고, 그때서야 세력들이 후발주자들을 막 더 날리기 시작합니다. 막바지였어요. 앞으로 많이 가는 테마주들도 한 번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가요. 몇 달 주기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번의 파동이 나왔는데 끄트머리가 이제 1월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인들이 이 종목이 차트 딱 보고 눌림목으로 보였겠죠. 수급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거래 쫙 눌리고 큰 파동이 없어요. 반등도 보니까 안 나왔네. 그죠? 반등이 뭐 반등 나온 게 없잖아요. 주가가 떨어져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도 안 나왔어요. 보니까 이 정도에서 주식을 사면 반등도 하나, 이런 이제 요 정도 양봉, 네, 아니 요런 거 반등도 하나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한번 파동이 한번 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개인들이 어디서 많이 산다고요? 여기서 많이 사요. 오전에 얘기했었죠. 거래 많이 터진 주식 조심하시라고요. 요즘에는 세력들이 누를 때 요렇게 눌러요. 아침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세력들이 이제 그 물량 털을 때 이런 꼭지에서 장대음봉 딱 터트리면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양봉으로 대량 거래 터트리고 지그시 눌러버려요. 완전히 그냥 계속 눌러요. 어디까지요? 21선을 그냥 이탈하죠. 아무 매갈이 없이. 옛날 차트는 이렇게 보면 막 21선에서 이렇게 톡 하고 반등 나오죠. 요즘에 안 나와요. 잘. 1월 말에 풍국주정이랑 유니크가 수소차 대장이었는데, 얘네들이 딱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거기서 패닉이 처음에 왔어요. 2월 달이죠. 반등을 기다렸겠죠. 근데 하염없이 빠지다가 요게 이제 3월 초에 살짝 21선 위로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온 건 없어요. 더 빠진 것도 없었고, 21선이 이제 자기가 내려온 거죠. 21선하고 61선하고 이제 붙어있죠, 거의.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아직도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연달아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10,000원 근처에 있다가 7,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21선도 그냥 뺐는데 60선도 그냥 통과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21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1선에서는 거의 반등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도 옛날 차트는 그랬어요. 21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61선에서 반등 나왔어요. 21선에서 반등 나오면 61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든지 그런 식이었는데, 요번엔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니크가 이 종목이 1월 초에 1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는 13,000원, 12,000원인데 여긴 7,000원이면 손해가 30% 이상 났을 거 아니에요. 신용 썼으면 아마 거의 진짜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런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12,000원, 11,000원 이런 데서 신용 썼어 봐요. 주가가 7,000원까지 빠지는데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그분은 아마 진짜 살 무지하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네. 뭐 하고 있을까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딱 가격대가 어디까지만 가고 어디는 안 넘어가요. 어디겠어요? 언뜻 보기 61선 저항인 것 같죠? 아니에요. 네. 특정 가격대를 잡고 그 근처에서 밀리죠. 네.
뭐 가격대야 뭐 차트 보면 다 대부분 나오겠지만 왜 그럴까요? 나가라 이거예요. 아, 또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는 이제 상세히 얘기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얘기 듣고 또 사가지고 나중에 뭐 책임지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우리 방에서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평생 보지도 못한 차트가 나왔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 이런 차트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네. 요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탁 한번 튀어오르고 또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나가라고 네. 확 밀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던 개인들이 3월달부터는 수소차 얘기만 하면 아마 거의 침을 뱉는 분위기예요. 그런 거 두 번 다시는 안 한다고. 네. 참고하세요. 개인들이 좋게 생각할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개인들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차트는 긍정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돌아서요. 개인들이 좋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개인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ICK라고 신용카드 같은 거 다 쓰시죠, 그죠? 옛날에 그 ICK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왜 옛날에는 우리 그 전화카드나 이런 거 쓰면 뒤에 마그네틱 그 시커먼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IC 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201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바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 회사가 ICK였어요. 수혜를 입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2013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4년도에 아마 바뀐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 2013 여기는 2013년도였고 이게 대표적인 거라서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을 여기서 많이 샀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카드를 이제 IC 카드로 발급을 할 건데 교체를 할 건데 그냥 당연히 이 기업이 수혜를 입으니까 개인들이 샀겠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여기 1200원 1300원이었는데 그냥 꼬꾸라졌어요. 끝도 없이 빠져요.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거의 뭐 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뭐 1300원짜리가 7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직전이었죠. 그죠? 네. 40%대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때 이제 카드 뭐 이렇게 신용 유출돼 가지고 막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뭐 농협 카드라든지 뭐 그때 롯데카드 같은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카드 발급한다 난리 나가지고 그때 막 점상한가 너댓개 넣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 기업이 올라갔어요. 언제요? 개인들이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 가더라 이거예요. 잔인하죠? 네. 개인들이 다 알고 있을 때 후벼파고 중간에 이제 재료가 있어서 한번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바닥은 700원인데 여기 2,800원이니까 대략 한 4배 올라간 거예요. 바닥 대비. 불과 그 짧은 1년 됐겠나요? 그죠? 네. 그 정도 만에 한 4배 갔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개별 기업인데 아까 유니크나 이런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더 했겠죠. 네. 그리고 요번에 왜 수소차 관련주들을 저렇게 패대기를 쳐놨냐면 세력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2월달하고 3월달에 개별주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뭐 북한 문제, 미중 무역 협상 문제, 뭐 상장 폐지 그런 뭐 감사 보고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근데 개인들이 1월 달에 특히 많이 산 종목들이 뭐냐면 보혜양조 같은 유시민 씨 테마주예요. 대선주. 그거하고 수소차예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테마주가 별로 없었거든요. 급등을 많이 해놓은 게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소차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3월달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유니크처럼 이런 식으로 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왜 맨날 유니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유니크 쳐다보면서 손절을 때리거든요. 유니크를 쳐다보면서 나머지 대선주 수소차를 다 손절을 때리더라고요. 다른 수소차들이 다 차트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녀 그 역할을 했던 게 지금은 뭔가를 지금 열심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문가지만 제가 봐도 이 차트는 너무 심했어요. 내가 봐도 야 밀어버리는구나 그냥. 약간 이제 밀어버리더라고요. 억수로 사람들 되게 힘들겠다. 네. 근데 세력이 무섭다기보다 개인들이 그만큼 투매를 많이 했어요. 유시대님. 네. 유시대님이 세력이면 이거 개인들이 힘들어서 던지는 물량 다 받아주시겠어요? 매일매일? 안 받죠, 그죠? 네. 그만큼 3월달에 개인들 투매가 심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북한이랑 그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개인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특히 둘째 주가 아주 최악이었어요, 심리가. 그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마땅히 수익 내실 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서 물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왜 이렇게 심리가 안 좋냐면 대북주들 있죠. 대북주들이 2월 말에 폭락했죠. 이게 좋은 사람들 대표적인 대북주인데 대북주가 고점을 찍은 건 1월 중순이라고 2월 초예요. 박살내 났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주식 어디서 샀겠어요? 이쯤에 사놨겠죠. 정상회담 직전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요. 대표적인 게 아난티죠. 저희 방에서는 좋은 사람들 날짜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이 정도에서 때려버렸어요. 그냥 갖고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난티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이게 또 최근에 화두였는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할 때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네. 이게 폭락 나오잖아요. 대북주 중에서 개인들 가장 이제 홀리게 만든 게 이거였는데 뭐 짐노조스 얘기해서 이제 막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보면서 개인들이 많이 사셨겠죠. 수익 내시려고 그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수익 내시려고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니 제로도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수급이 좀 있는 걸로 들어가서 그래도 수익 좀 내시려고 하셨다.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안 건드려요. 왜겠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자세히 얘기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방 들어오시면 이거 녹화 방송 꼭 보세요. 네. 고점에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꼬셔갖고 터는 차트가 있거든요. 이 차트예요. 이거는 장대 양봉도 없고 대량 거래량도 없어요. 마지막 양봉이 얘거든요. 대량 거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터는 것도 있어요. 이거 터는 거예요, 이거. 네. 세력들이 물렸으면 차트가 이렇게 안 나와요. 중간에 어떻게라도 뭘 만들지.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털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고단수예요. 장대 운봉 터트리면서 고점 찍는 거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차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 하나 터트리면서 아까 유니크가 양봉 하나 터트리고서 양봉에 거래 터지고서 천천히 빠지죠.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량 거래도 없고 양봉도 없어요. 장대 양봉도 없고 장대 음봉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나눠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2월달이죠.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곧 정상회담 하니까 짐노조스가 또 얘기를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겠죠. 개인분들이. 그래서 한번 뭐 실수할 수는 있어요. 다음부터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2월달에 이제 이런 것들 뭐 대북주 아까 좋은 사람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니크 같은 이제 뭐 수소차 이런 것들 사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수소차 쪽은 괜찮아요. 왜냐면 요거는 그래도 앞으로 유니크가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들은 또 중장기로 보면 또 괜찮아요. 네. 단기적으로 끝나는 테마는 아니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느냐가 이제 문제겠지만 대북 관련주보다는 그 수소차는 훨씬 낫습니다. 대북주는 작년에 많이 했어요. 네. 올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제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오늘을 이렇게 보면 수소차 관련주들은 지금 꾸준하게 수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3월달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마땅히 수익 낼 데가 없으니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이제 수익 내려 노력을 하셨는데 뜻하는 대로 안 되신 거죠. 그 이유는 오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미세먼지 관련주가 이제 3월달에 이제 좀 올라와 줬는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나서 거기 과열된 걸로 보이거든요. 과열이 됐다고 해서 뭐 영원히 못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제 횡보하는 것들도 있고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포기한데 다시는 이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데서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유니크나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 애들 어떻게 돌려 세우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전 이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대충 그리라고 해도 그려요. 분차트도 그리라고 하면 그려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라고 해도 그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오면 수익을 내고 다 안 파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2차 파동이 또 나올 거라 생각이 들면 이제 물량을 좀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뭐 여기서 실제로 다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차트가 뭐 여기서 만들어서 또 눌림목이 또 나오고 또 2차 파동이 올라간다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사겠죠. 네. 그런 것들은 전문가 처음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류의 차트들이 어떻게 돌아세우는지를 알아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차트를 막 설명해 드리면 회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지 말라 그래요. 설령 그날이 바닥 같아도 사란 얘기 안 해요. 설령 진짜 그게 나중에 봤더니 그날이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란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금 더 확인하고 사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혼자 올라오지 않아요. 분명히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어떤 테마주니까 친구들이 있겠죠? 네. 나중에 걔네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혼자 안 가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같이 하겠죠? 특정 테마주가 차트를 똑같이 만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막 팔면서 우리 회원들이 또 열심히 막 산 게 있어요. 요번에 미세먼지 관련주를 종가 호가 찍는 게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뭐 실수억이거든요. 급등 나올 때 우리 회원들 이제 수익 실현을 잘 하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있고 뭐 부스타 이런 것들도 올라올 때 수익 실현 잘 하셨고 웰코론 같은 경우에도 뭐 위닉스 이제 초반부터 샀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직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게 수익이 30%가 넘어요. 단기간 안에 이런 것들도 수익을 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이제 돌아 세워서 올라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대형주 쪽에도 지금 대형주 쪽 시장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뭐 이제 슬슬 돌려세우고 있는데 돈이 어디로 갈까 이거를 항상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종목들이 뭔가 차트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대박이 나오냐면 잠깐만요. 요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하고 있었죠. 네.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늦게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그 움직이는 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뭔가를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면 종목들 동태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되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해요. 은밀하게 움직여요. 거래량이 유니크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보다 한 5분의 1, 10분의 1 그거밖에 안 되는 거래량을 갖고 차트를 점점 돌려 세워요.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심지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많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가보면 차트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공개방송 진행할 건데 내일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던지고 버린 쪽에서 뭔가가 새롭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 방금 했던 얘기 있죠. 지금 막 우리 회원들 미세먼지 관련주 매도한 다음에 매집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회원들한테 한 이틀 한 번씩 꼭 얘기해드려요. 그 차트를 딱 띄워놓고 종목도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언뜻 보면 다른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세요. 똑같네 이래요. 언뜻 보면 달라요. 왜냐면 21선 뭐 이평선 막 다 다르니까요. 급등한 그 크기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딱 보면 나와요. 똑같은 거구나. 선을 그어보면 나와요. 이게 뭐겠어요? 지지와 저항 같은 건데 추세나 이런 걸 딱 그어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뭐하고 있는 그게 서로 이제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로가 딱 나오는 순간 거기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냥 올라간 것 같죠? 대선주들이 그냥 올라간 것 같죠? 안 그래요. 처음에 그 앞에 대장주 그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앞에서 많이 올라갔던 많이 한번 세게 한번 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라고. 새로운 거를 지금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개인들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5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세력들이 5차 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 그 테마주 사시겠냐고요. 4차 산업도 안 가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무슨 5차 산업이에요. 그죠? 네, 그런 얘기하면 아마 그냥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어떤 이제 핑계거리를 삼아서 이제 테마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회원들은 준비를 좀 해놓으신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맞는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줄 것이고 지수가 횡보를 하게 되면 지수가 횡보하는 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수익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3월 달은 제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미세먼지 관련주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3월 말에 대통령이 저기 대구인가 어디에 들려가지고 로봇 관련주 얘기하는 바람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이제 한 게 있어요. 네. 뭐 우리 방에서 오늘 매도 센다는 게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뭐 이제 단발성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 이게 끝나고 나서 세력들이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4월 달이 지금 기대가 좀 많이 지금 저도 되거든요. 4월 1일 오늘이 딱 첫날인데 지금 쭉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만 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릴 때 지금 어느 특정 업종 있죠. 거기에서 보면 아주 불기둥들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 지금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공방하니까 하는 소리다라고 듣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급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왜 안 좋았냐면 외국인은 샀어요. 근데 기관에서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뭐 거의 진짜 기관이 미워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요. 코스피에. 근데 기관이 지금 다 사요. 어우,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다 사요.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이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이 지금 코스닥도 괜찮아요. 연기금도 사고 그죠? 네, 금융투자 보험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기관이 저도 기대했던 게 이제 분기별로 아무래도 이제 포트를 좀 움직이는 게 있을 텐데 이제 4월 달은 2분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3월 달이 이제 끝난다. 감사 보고서 시즌 때문에 좀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좀 눌려 있고 그랬는데 기관들도 이제 4월 달이 되면 새로운 이제 2, 4분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도 포트를 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수급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또 올라가기는 지수가 이제 같이 올라가죠. 이게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혼자서만 주식을 사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이라도 같이 순매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폭등 나와요. 실제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약간 좀 이제 비실비실해 보이시겠지만 하다못해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기관이 한 100억씩만 순매수가 같이 들어와줘도요 폭등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근데 지금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만 일주일 정도 내내 오늘처럼만 움직이면 지수하고 종목들 꽤 올라가겠구나. 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뭐 매일 지수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진짜 오늘 정도의 수급이 한 일주일만 이어져 준다면 끝내주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일주일, 2주일 이상 이제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오늘 대형주 올라온 거 보면 제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증권주 이제 뽑는 거 보니까 저희 방 보유종목 중에 주도주 중에 이제 증권주 매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증권주 중에 대장이에요. 제일 이뻐요. 오늘도 제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여러분들도 지금 외국인처럼 주식시장을 우상향으로 보셔야 돼요. 말로만 우상향이 아니라 지금 중국 증시 폭등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밑에 있다가 오늘 보니까 뚫고 올라가잖아요. 저항도 없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들어와서 지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도 기관들이 그렇게 팔아대더니 딱 2, 4분기 딱 시작되니까 4월달 딱 시작되니까 대번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한 며칠만 당겨줘도요 주식시장 분위기 또 굉장히 또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개인들이 투매한다고 버렸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틀어서 2차 파동이 나오는 그런 이제 테마주들도 나올 거고, 낙폭과대주 중에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급반등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분명히 좋은 종목을 갖고 있지만 손해가 나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안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장이 딱 돌아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무리 손해를 지금까지 많이 보셨어도 시장에 딱 돌아서는 시점에 있죠. 그때 종목 교체를 하시면 정말 그 손해 났던 거 있죠. 그 지긋지긋한 그 손실 났던 그 시간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 1월 달에 저희 방에 이제 가입하신 분 중에 회원이 한 분 계신데 지금 돌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오주 하나 갖고 들어오신 게 있어요. 거기에 좀 손해가 좀 심하셨는데 요번에 위닉스죠. 위닉스가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추천이 나갔었는데, 위닉스 사셔가지고 요번에 손실 크게 났던 거 본인 혼자서 하셨던 그 바이오주가 있었는데 그거 다 손해 메꾸시고 지금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지난주 금요일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방에서는 1월달에 2월달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손실 나신 거 다 수익으로 복구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1월달하고 2월달에 2월달 3월달에 지수가 그렇게 안 좋고 장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누군가는 믿고 그렇게 노력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어요. 이제 3월달에 감사보고 시즌 끝났고 이제 시끄러운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4월달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개별 주장세 폭등장이 나오기를 여러분들도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대만 많이 하시고 아무 노력도 안 하시면 그 수익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이 돼요. 다른 사람들 종목이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지금 노력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수 올라온 것도 참 예쁜데 종목들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수급도 너무 좋고 정말 기분 좋게 올라왔네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렇게 한 2, 3일 최소한 2, 3일이라도 시원하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